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병실 가득 울리는 호흡기 소리, 그 곁을 지키는 남편, 그리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한 사람, 베테랑 간병인 오현수. 세 사람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호흡기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민석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째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61세의 오현숙이었어요. 작은 체구지만 믿음직한 손길로 환자들을 돌보는 베테랑 간병인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인걸요. 현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석은 현숙이 아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능숙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아내의 입가를 닦아주고 베개를 다시 정리해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민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현숙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병원에서 아내를 지키고 있는 이 남자를 매일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부진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현숙이 창가에 놓인 하얀 국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제 사온 건데요. 병실이 너무 삭막해서요. 민석이 말했어요. 사모님 의식이 있을 때 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현숙의 가슴이 짠해졌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부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제가 물 갈아드릴게요. 현숙이 꽃병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현숙은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손을 뗐어요. 죄송해요. 현숙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석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현숙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의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다니. 민석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현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2년 동안 보니까 선생님은 커피를 너무 많이 드세요. 현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몸에 안 좋거든요. 대신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민석은 현숙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현숙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석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아름다웠던 아내가 이제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민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려서도 미안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숙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숙이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대추차예요. 몸에 좋거든요. 고맙습니다. 민석이 차를 받아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현숙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석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현숙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현숙의 목소리에 잠깐 그늘이 스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민석은 현숙의 사연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다. 힘드셨을 텐데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현숙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씨가 있어서 많이 든든해요. 민석의 솔직한 말에 현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서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점심 준비를 해야겠어요. 현숙이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수고하세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숙이 나간 후 민석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숙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민석은 다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현숙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석과 현숙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현숙이 젖은 우산을 털며 병실에 들어왔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수건 드릴까요? 민석이 일어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석은 이미 수건을 가져와 현숙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현숙이 수건을 받는 순간 민석의 손가락이 현숙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촉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현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숙 씨. 민석이 현숙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내의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괜찮아요. 가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현숙이 능숙하게 기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 현숙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제가 점심 드실 거 사가지고 올까요? 현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민석의 말에 현숙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밖에 공기 좀 쐬고 싶어요. 2년 동안 병원만 다녀서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를 두고 나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민석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분만이요. 고마워요. 민석이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병원 1층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고 대화했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사실 커피 맛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숙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생님은 평소에 뭘 하셨어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거의 손을 뗐지만요. 출판사요? 멋지네요. 현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책 좋아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바빠서 못 읽고 있지만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소설이요. 특히 사랑 이야기들. 현숙이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랑 이야기를 언급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민석은 현숙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1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순수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민석이 말했어요. 정말요? 현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현숙 씨가 좋아할 만한 책이 있거든요. 그때 현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른 환자 가족의 전화였습니다. 올라가야겠어요. 현숙이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현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현숙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민석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현숙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그 미완성된 말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착했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현숙이 말했어요. 현숙 씨. 민석이 현숙을 불렀습니다. 네. 현숙이 돌아보는 순간 민석이 현숙의 뺨에 살짝 키스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뺨에 손을 대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고백에 민석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내의 모습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사모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현숙이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민석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현숙에게 느끼는 감정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현숙 역시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입술이 자신의 뺨에 닿았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 영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선생님, 가족분들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 동안 준비해왔던 순간이지만 정작 닥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침묵 속에서 민석의 옆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민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수가 고생 많았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아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미안해. 마지막에 다른 사람 생각을 하게 돼서.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민석이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그 순간 모니터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숙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석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석은 현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숙은 일부러 피했어요. 이런 때 자신이 나타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현숙은 멀리서 민석을 바라봤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민석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석과의 인연도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후 민석은 병원에 왔습니다. 현숙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현숙 씨 어디 계세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현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휴무세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민석은 걱정이 됐어요. 현숙도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현숙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숙 역시 집에서 민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현숙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은 용기를 내어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숙 씨, 저예요. 민석이요. 선생님. 어떻게?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 씨 덕분에 영숙이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현숙 씨는 그 이상이었어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 몇 달은 현숙 씨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현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숙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현숙이 손을 빼며 말했어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더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 현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1년만 기다려줘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1년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만나요. 민석은 실망했지만 현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1년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의 무덤에 가져다 줄 꽃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영수가 1년만 기다려줘.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줘. 민석이 묘비 앞에서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민석은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석이 손님을 맞으며 인사했어요. 6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어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1년이 지났구나. 현숙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민석에 대한 마음은 더 커졌어요. 하루도 그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현숙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요. 민들레 서점. 간판을 보는 순간 현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들레는 현숙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잠깐 들어가 볼까? 현숙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정리를 하던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현숙 씨? 민석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 현숙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서로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점을 열었어요. 3개월 전에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들레 서점이라니 예쁜 이름이네요. 현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민석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쿵했어요. 1년 동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요? 현숙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네. 사실 현숙 씨를 생각하며 준비한 공간이에요.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서점 안을 둘러봤어요.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정말 아늑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 바쁘지 않아서 혼자도 충분해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누군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지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현숙은 알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현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간병인 일은 그만뒀어요.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어서요. 잘했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민석의 따뜻한 말에 현숙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민석 씨는 많이 밝아 보이세요. 현숙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현숙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1년 동안 현숙 씨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민석의 고백에 현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현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시작해요. 그 순간 서점 안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는 언제 할까요? 민석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트요? 현숙이 수줍어하며 웃었어요. 60이 넘어서 데이트라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민석의 말에 현숙이 깔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현숙의 웃음소리에 민석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럼 내일 어때요? 현숙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민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현숙의 적극적인 모습에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민석 씨가 정해주세요. 어디든 좋아요. 현숙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강공원 어때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만난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숙 씨. 네. 사랑해요.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석 씨.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첫사랑처럼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점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 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옷장 앞에서 1시간째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하지? 62세 나이에도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현숙은 혼자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셔츠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예뻐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숙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현숙이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숙 씨가 더 예뻐요. 민석의 달콤한 말에 현숙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왜요? 사실인걸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책만 읽고 조용히 살았어요.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출판사까지 차리셨잖아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현숙 씨는 어땠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현숙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민석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현숙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민석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해요? 결혼 말이에요. 민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현숙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런 이야기를. 현숙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시간이 아까워요. 민석이 현숙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현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을 받아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 현숙의 손에 키스했어요. 현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석 씨.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현숙의 고백에 민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현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곧 같이 살까요? 아이들한테 인사부터 해야죠. 현숙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남들한테 이야기해야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이 현숙을 맛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현숙이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현숙 씨와 함께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석이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기분이 좋아요. 현숙이 약간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석이 현숙을 안았습니다. 민석 씨. 현숙이 민석의 품에서 속삭였어요. 현숙 씨, 정말 사랑해요. 민석이 현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현숙이 민석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이 현숙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현숙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민석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갈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네. 현숙의 대답에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의 야경이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현숙 씨. 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에게도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정말 괜찮아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현숙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현숙을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민석이 현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현숙은 민석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현숙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든 말해봐요. 저도 민석 씨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현숙의 솔직한 고백에 민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현숙 씨. 민석이 현숙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현숙이 눈을 감으며 민석의 손길을 느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석이 속삭이며 현숙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민석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잘 잤어요? 민석이 현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현숙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자고 싶어요. 민석의 말에 현숙이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결혼해야겠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서점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숙 씨, 여기 앉아봐요. 민석이 서점 카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해요? 같이 서점을 운영해요. 현숙 씨가 있으면 손님들이 더 편안해할 것 같아요. 민석의 제안에 현숙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현숙 씨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서점을 꾸며나갔습니다. 현숙이 만든 수제 쿠키와 차를 파는 코너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현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요리를 함께 만들고 있었어요. 현숙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현숙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매일 현숙 씨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해요.
민석이 뒤에서 현숙을 안았습니다. 민석 씨. 현숙이 민석의 품에서 돌아섰어요. 사랑해요. 민석이 현숙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엌에서의 뜨거운 키스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현숙이 민석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어요. 현숙 씨,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민석이 침대에서 현숙을 안고 누우며 물었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떨어져 있기 싫어요. 현숙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식을 원했습니다. 현숙 씨 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축복해줘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처남들한테 인사드려야겠네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현숙 씨. 네. 60 넘어서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운 것 같아요. 현숙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현숙이 민석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어요. 그럼요. 100세까지 함께 살 거예요. 민석이 현숙의 손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이를 잊게 만들 정도로 뜨거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 처음 봐. 60 넘어서도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다니. 하지만 민석과 현숙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 미리 가는 거예요. 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으로 만들어줄게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바닷가 펜션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현숙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현숙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민석이 현숙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불같은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현숙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딸이 현숙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현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좋은 분이거든. 엄마를 정말 아껴주셔. 현숙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안심돼요. 한편 민석도 정장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젊어 보이네요. 처남이 민석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젊어진 것 같아요.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영숙이도 기뻐할 거예요. 처남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현숙 씨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작은 예식장에는 양가 가족들만 모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민석이 예식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현숙이 딸의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어요. 민석은 현숙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민석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현숙도 민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례사가 말했어요.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현숙과 민석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례사를 들었어요. 신랑 박민석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석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신부 오현숙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돌보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현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민석이 현숙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현숙 씨, 사랑해요. 민석이 속삭였습니다. 현숙도 민석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석 씨.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주례사의 말에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축하해요, 엄마. 딸이 현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너희들이 축복해줘서 더 행복해. 현숙이 딸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형, 축하드려요. 처남들도 민석을 축하해 주었어요. 형수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잘 살겠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서점 위층에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우리 집이에요. 민석이 현숙을 안고 문턱을 넘으며 말했어요. 민석 씨. 현숙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해야 해요? 당연하죠. 제대로 된 신혼이잖아요. 민석이 현숙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집안은 현숙의 취향에 맞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현숙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현숙 씨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현숙이 민석을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요. 현숙이 민석의 품에서 말했어요. 저도요. 현숙 씨와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이 현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을 열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부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일이 행복해요. 현숙이 민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석이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서점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북카페와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네요. 현숙이 바쁜 서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숙 씨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민석이 현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옥상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 씨. 네.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현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부터 현숙 씨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운명이었나 봐요. 민석이 현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했죠?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았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현숙이 기념일 케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정말 빨랐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나 봐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물론이죠. 현숙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불었어요. 63세와 64세가 된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현숙 씨. 저도 사랑해요, 민석 씨. 두 사람의 행복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들레 서점에서 오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